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정말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1월 1일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올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올해 크립토 마켓을 돌아본다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 이제 작년 2022년 FTX 사태로 인해서 11월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던 가격 1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15,000, 16,000달러대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무섭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가격대에 와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 전 가격대인 44,000달러, 43,000달러 대비 현재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42,000달러대가 무너지면서 속보다 42,000달러 아래로 후퇴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 초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가격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마음 아프죠. 41,800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은 2.83% 하락한 2,28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BNB의 경우는 4%가량 하락한 모습, 솔라나는 1.7% 상승, XRP는 2.05% 하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숫자 예쁘네요. 50% 정확하게 도미넌스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16.7%,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114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현재 퓨처 그리드볼 롱 포지션 비트코인 5배 진행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토탈 프로핏이 62%, 5,766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정말 이번 연도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내년이죠. 2024년 다양한 호재들을 이제 줄 이어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4월 반감기와 더불어 이제 다가오는 1월 10일에는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금리 인하 그리고 미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아쉬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들의 투심은 전혀 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루 12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 강세 신호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흔하게 중앙화 거래소에서 개인의 이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된다라면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강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루 12억 달러에 가까운 액수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감으로써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억 달러라면은 현재 환율로 따졌을 때 한 1조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1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28,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유출이 되었다. 이는 하루 유출 규모로 2022년 12월 4일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 거래소의 암호화폐 순 유출은 투자자들의 코인 직접 보관 의도 내지는 장기 보유 전략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 크립토 퀀트에 의하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27일 하루 동안 18,000개가 넘는 비트코인 유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처럼 온체인 데이터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라는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로 2025년까지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흔하게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발생을 하고 발생 직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에 새로운 신고점의 달성 이후 약 1년에서 2년간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한 사이클이고 2025년 정도의 신고점에 달성하지 않겠냐, 이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비트코인을 장기간 강세 추세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2024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을 장기간 강세 추세로 이끌 수 있다라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설계가 반감기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 4년 주기로 순환하며 가격 움직임이 이끌도록 됐다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마르티네즈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패턴은 3년의 강세 추세와 1년의 약세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볼 때 현재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있고 2025년 12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역대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 4년 주기의 사이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 크립토 마켓에 들어온 2017년 그리고 이후 맞이한 이제 반감기가 202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떠한 이야기가 돌았었느냐? 2017년까지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맞아떨어졌지만 2020년부터는 뭔가 이제 달라졌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정확하게 사이클이 맞아떨어졌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사이클도 여전히 그러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패턴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과거에 알던 이 4년 사이클은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제 올해 2023년 보여준 모습은 정확하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을 확언하기는 힘들지만 확률적으로는 4년 사이클 주기가 다시 한번 똑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음 사이클, 이제 다가오는 사이클이 아니라 다가오는 사이클이 끝나고 약세장 맞이하고 상승하는 그 다음 사이클에도 똑같이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내년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모니카 롱에게서 크립토 마켓이 내년에는 디파이 관련해서 엄청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언급들,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안데레센 이제 호로비츠의 경우는 2024년 암호화폐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을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벤처 캐피탈 대기업 안데레센 호로비츠는 2024년 암호화폐 공간과 인공지능이 통합되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챗GPT 오픈형 AI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챗GPT 4.0을 정보를 모으는데 참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월 20달러, 22달러 정도 결제를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빠르구나.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한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이미지에 반영해서 보여주는 기술이 공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텍스트로 뭐 이런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생성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텍스트를 치는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대한 안데레센 호레이츠의 가장 핵심은 탈중앙화의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안데르센의 법률 고문 겸 이제 탈중앙화 책임자 마일스 제닝스는 민주적 시스템을 육성하고 사용자 이제 소유권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는 확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관행과 모델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2016년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 성장이 정체된 사용자 경험에 이제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을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의 복잡성을 비판하고 보다
객관적인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지적을 했다. 이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이제 중앙화된 AI 시스템에 대항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크립토 마켓을 통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D 앱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을 하는 삶 가운데에 이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침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2024년은 암호화폐 인식 쇄신과 신뢰 구축의 해이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인식 쇄신과 신뢰 구축의 해라는 것은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던 원론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암호화폐 업계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동안 나빴던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 한 해는 기관의 불신, 가치평가의 모호함, 불법 활동과의 연관성 등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는데 이제 뭐 FTX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이낸스 2022년 5월에는 테라와 루나 사태 뭐 이러한 이야기들 연쇄 파산들 이러한 이야기들 하는 거겠죠.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왔었고 실제적인 투자자분들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이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과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우려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경계심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024년을 바라보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라는 낙관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낙관론이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최근 바이낸스와 FTX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에서 알 수 있듯 암호화폐 업계 내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은 중요한 진전 중 하나이다. 그리고 2024년 미국 블록체인 활용 법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미 하원에서 상원에서 SEC의 이제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를 경질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 가상자산 규제안에서 예산안을 이제 좀 빼야 된다. 이 관련해서 예산안 주지 마라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연봉 $1 정도면 충분하다. 사실상 주지 말자, 경질하자라는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의원들의 미국 고위 임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나오는 미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들 중 비트코인의 지지 발언을 하는 인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 좀 기대가 되는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이제 SEC의 현물 ETF 승인 뭐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업계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1월 10일 날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블랙록이 ETF 판매 회사 즉 AP로 JP모건을 등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JP모건을 등록한 것이 어찌 보면 좀 웃긴 일입니다. 왜냐 이제 JP모건을 등록하면 유수의 글로벌 은행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는 안 되지만서도 JP모건의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참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최근까지도 쏟아냈기 때문에 이 언행이 불일치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현물 ETF 지정 판매 회사 AP로 JP모건과 제인스트리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제인스트리트와도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블랙록이 SEC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JP모건을 지정 판매 회사로 등록했다. 에릭 발추나스는 JP모건이 지정 판매 회사가 된 것을 나오네요. 방금 전 말씀드린 거죠. 역설적이다. 이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반 비트코인 인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인 스트리트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회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켓 메이킹 같은 경우는 ETF 같은 이제 거대한 자본을 가진 회사들이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래량이 필요하고 내가 팔았을 때 사줄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마켓 메이킹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삐끗하면은 자전 거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마켓의 이 제인 스트리트는 좀 빠졌었습니다. 원래 했다가 빠졌었는데 이번 현물 ETF 때문에 블랙록이 먼저 접근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 자체가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제인 스트리트나 다른 기업들이 하는 이 마켓 메이킹의 행동이 과연 이게 규제에 적합하냐 아니면은 불법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인 스트리트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현재 회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시장 확장한다고 해서 현재 불투명한 규제가 정해지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있다가 나중에 규제가 완벽하게 완비되면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물 ETF 이 블랙록이 먼저 접근을 하니 이 제인 스트리트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옳다구나 싶어서 이제 같이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ETF 관련해서 소식들 계속 나옵니다. 이 발키리도 현물 ETF 신청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AP로 제인 스트리트와 캔터를 지정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바네크 같은 경우는 현물 ETF 광고를 또 공개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처럼 현물 ETF 관련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1월 10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1일 정도 남은 이제 기간인데 그 전에 승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리고 현재 12개여 개 정도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승인될 가능성 또한 농후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 현재 리플 XRP가 이제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쉽게도 2% 정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XRP는 고래들이 현재 매수세를 재개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격 급등을 이제 기대하면서 XRP 보유량을 2배로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면 시장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인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XRP의 최근 가격 움직임은 상당히 미적지근하게 보였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한번 상승할 때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테라폼 랩스 판결이 리플 사례와 좀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 이제 테라폼 랩스 간의 약식 판결이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테라폼 랩스 사건 판결문을 보면 리플 사건과는 다른 주요 차이점이 있다. 이 테라폼 랩스 사건 담당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2021년 3월부터 UST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앵커 프로토콜의 토큰을 예치할 수 있었고 고정 연 이자 20%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특히 권도형 테라폼 랩스 설립 전엔 투자자들이 테라폼 랩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게끔 발언을 했다라고 명시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테라폼 랩스와 리플 사례와 큰 차이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얼마 전에 이 테라폼 랩스 이제 SEC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미 법원은 이제 SEC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라폼이 아니죠. 테라폼 랩스, 뭐 루나, UST 뭐 이런 것들이 증권이다라는 약식 판결이 사실상 난거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리플 사례에서 약식 판결에서는 이제 XRP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사실상 결정이 됐으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미등록 증권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테라폼 랩스, 루나 뭐 아무리 안 좋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알트코인이 증권이었다라는 사실로 가버리니까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사례와는 좀 큰 차이가 있다. XRP는 뭐 이러한 이자에 대한 뭐 수익률에 대한 약속 같은 게 전혀 없었다. 근데 테라폼 랩스는 아예 이러한 이야기들 증권으로 입증할 만한 거리들을 본인들이 제공을 다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리플과는 조금 선을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리플 CEO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EC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최근 이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 테라폼 사건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가 있지는 않은데 다만 어제 판결과 관련해 몇 가지 본인 생각을 좀 공유했다. 이 첫 번째로는 팩트가 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소송을 맡고 있는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가 리플 판결을 인용하기는커녕 비판조차 하지 않았다. 아예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너무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에서 토큰 하나하나를 놓고 싸우는 것은 SEC에 끝나지 않은 암호화폐 지상전이다. 이는 건전한 정책보다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내 원클이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SEC가 정말 크립토 마켓 관련하여서 질척거리면서 길게 이제 싸움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인도 건드려 보고 저 코인도 건드려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SEC는 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늦지 않았느냐, 현재 SEC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대로 땅에 떨어졌다. 역사적으로 SEC의 명성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현물 ETF를 승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SEC가 만약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서도 SEC가 현물 ETF 하나를 승인을 시키기만 한다면 역사에는 2023년 SEC가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한 줄이 멋지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SEC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